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도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굵직굵직한 질문을 쏟아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지정으로 갈등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길목에서 기해년 황금 돼지띠 새해를 맞아 첫 손님으로 박성훈 의원을 모셨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진접 오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훈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올해는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의원님의 네. 정치 이력을 살펴보면 국회 보좌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한 계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국회에서 근무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박기춘 국회의원님 이제 만나게 되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에서 이제 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출마 권유도 받았었고, 지금 김한정 국회의원님을 또 만나면서 또 출마도 권유해 주시고, 또 저도 희망하게 돼서 출마해서 도의원에 당선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의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첫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의 한 8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하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하고 합쳐진 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 쪽으로 가서 이제 지역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싶었지만 아무래도 도시 환경이 삶의 질과 이제 관계가 직접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환경을 이제 우선으로 선택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에 이미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경험을 하셨고 또 예결위 부위원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이 국회의 그 시스템과 좀 달라서 좀 많이 힘드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소위원회 제가 보좌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결위 부위원장을 주셨는데 예결위 부위원장이 간사입니다. 간사라고 이제 통상 칭했었는데 이번부터 경기도회가 조례를 바꿔서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추경 때부터 이제 본예산까지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도의회가 국회보다는 좀 약간 좀 효율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좀 느낀 면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요. 100%는 아니지만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국회 시스템을 좀 적용해가지고, 다들 효율적으로 이제 예산 심사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서 매년 이제 국정감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또 옛날 보좌관 또 심정으로 돌아가서 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굵직굵직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아주 그냥 스타 의원이 되셨는데, 이번에 진접선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문제, 교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진접선의 도비 분담 비율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진접선 하면요, 이제 제가 진접선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사업 거의 초창기부터 제가 관여를 했던 실무자였습니다. 진접선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진접선뿐만 아니라 별내선, 그러니까 진접선이 4호선 단고개에서 이제 별내 지나서 오남 진접으로 오는 거고요. 별내선은 이제 암사에서 구리 지나서 이제 별내로 오는 이제 8호선 연장, 4호선 연장인데요. 근데 경기도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에 알던 분들은 다 퇴직을 하시고 이제 거의 안 남아 계신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분담 비율이 이제 그 이게 국비가 진접선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광역철도 중에 한 건데요. 근데 이제 25%에서 경기도와 남양주가 몇 퍼센트로 분담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내선 아까 8호선 연장하는 별내선이나 하남선 5호선 연장 하남선은 5대5 분담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근데 진접선을 남양주랑 이런 같은 별내선과 하남과 같이 5대5 하자는 게 경기도 주장이고, 근데 남양주시는 별내랑 하남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 재산 건설이 되고 나서 재산 귀속이 별내랑 하남선은 이제 지자체로 되지만 진접선의 경우는 국가로 귀속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대광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이제 그 광역철도,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같이 두 개의 광역을 지나는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가 시행하면 국비 75, 지방비 25%, 지자체가 시행하면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분담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진접선만 유일하게 국가가 시행하는 걸로 해서 75대 25로 된 거고요. 별내랑 하남은 지자체 시행으로 해서 60대 40으로 갔다가 이제 법이 대강법을 이제 제가 개정할 때 저도 관여했지만 개정이 되면서 시행 주체 없이 무조건 70대 30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접선만 그전 법을 적용받아서 75대 25니까 이거는 5대5가 아니고 경기도가 60이나 70% 분담을 하고 남양주시가 30%나 40% 분담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근데 기존에 계속 5대5 싸우다 제가 이번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간사로서도 공개적으로도 질의했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잘 모를 거다. 이 히스토리를. 역사도 모르고 이 어떤 과정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제대로 보고했냐 그랬더니 제대로 보고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5대5로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으니 무조건 5대5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면 이재명 지사가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남양주시 얘기를 들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직접 보고하기로 이제 설명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고요. 공개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안 되면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도지사 직접 만날 겁니다. 면담 신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이게 누구를 이렇게 개인적 이득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경기도에서 챙길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남양주시의 자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의 어떤 부담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했거든요. 조광은 시장님하고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이거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도지사님도 직접 얘기하고 저도 도에서 직접 얘기하고 또 김한정 국회의원님도 직접 또 얘기하고 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경기도시공사가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땅을 매각할 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이제 언론에 많은 집중 조명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헐감 매각을 왜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보좌관으로서 국회에서 보좌관 국정감사 할 때도요.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되는 아이템도 많이 발굴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 돼서도 이제 살펴보다가 그 다산 신도시의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런 좀 문제가 있다. 간단한 제보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걸 이제 그만 무시하거나 그냥 놓지 않고 더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됐죠. 하면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 문제가 간단히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택지지구 조성하면 자족용지라고 있습니다. 자족용지. 이제 아파트용 공장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짓는 그런 용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지의 경우 보통 분양도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바꿔서 거기에 그 대형 마트까지 상업지역까지 할 수 있는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를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개정돼 있고요. 근데 그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거를 알면서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상업용지로, 그러니까 상업용지하면 땅값이 엄청 비싸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방식으로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 법을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이걸 하게 된 거죠. 팔게 된 거죠. 팔면서 경기도시공사한테 금전적 손해를 좀 끼친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또 낭비되는 거고 이익을 못 본,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기도시공사 지금 부사장, 지금 사장이 공석이어서 부사장이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사장도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자체 감사도 실시할 거고요. 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지금 뭐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이 부분에 네, 계속 대해서 이어집니다. 집중적으로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건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국회랑 광역 단체랑 이제 시민 단체랑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의정 활동 보고 이제 평가해서 주는 거고요. 그건 좀 제가 상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그리고 또 행정감사 우수위원상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저 행정감사 우수위원상도 그 또 선배 동료연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네, 어떤 상을 되게 받게 됐는데요. 근데 뭐 쑥스럽습니다. 뭐 상보다는 열심히 해야죠. 네. 예. 초선 의원으로서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굵직굵직한 역할도 많이 하시고 아주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내셨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남양주 시민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제 남양주가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선정이 돼서 다들 이제 그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 말고도 남양주시는 그간 한 10년 동안 그 진접 택지지구, 그다음 별내 신도시, 다단 신도시 많은 이제 택지 개발들이 또 발생이 되고요. 또 양정 역세권 또 뭐 많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 위원으로서 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우리 지역에서 그 주민들을 편에 서서 그 또 LH공사나 국토부 또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주민들에 대한 이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도의원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경기도에서 남양주 시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각오로 올 한 해도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초심 잃지 않고 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